자연수의 혼합계산 마지막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네 가지 사칙 연산이 다 섞여 있는 혼합계산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10권에 9,500원인 공책 5권, 1개에 1,200원인 볼펜 1개를 샀습니다. 1,000원을 할인해주는 쿠폰을 사용한다면 지불할 금액은 얼마일까요? 문제가 어렵진 않지만 뭔가 조건이 여러 개가 나와 있다는 건 알 수 있죠. 좀 문제를 좀 나눠볼까요? 지금 공책 그리고 볼펜을 샀고 1,000원을 할인해주는 쿠폰을 사용했어요. 내가 얼마 내야 될까요? 이 문제예요. 그럼 알아야 될 게 먼저 공책의 금액, 그 다음에 볼펜의 금액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할인 쿠폰만큼 빼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공책 5권이라고 돼 있네요, 지금. 공책 5권의 금액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공책 10권에 9,500원인데 그런 거 5개. 그러면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그쵸? 한 권의 가격을 계산하고 그냥 수를 넣어볼까요? 한 권의 가격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가 한 권이 아니라 5권이니까 다시 곱하기 5. 그러면 공책 5권의 가격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볼펜 한 자루. 자, 볼펜 한 개,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은 직접 나와 있죠.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 그쵸. 더해야겠죠. 그 다음에 할인 쿠폰만큼 어떻게 해줘요? 이 합에서 빼주겠죠. 그러면 내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공책 한 권의 가격을 알아야죠. 그 다음이 공책 5권의 가격. 그리고 거기에 볼펜 한 개의 가격을 더해서 합을 구해줘야 되고요. 마지막에 할인 쿠폰 금액까지 빼줘야 돼요. 이런 순서로 계산을 해야 하죠. 자, 그러면 지금 요 계산 순서대로 식을 정리한 게 밑에 박스 안에 나와 있죠. 먼저 볼펜 한 자루 가격하고 그 다음에 공책 10권의 가격을 10으로 나눠서 한 권 가격 구하고 거기에 권수 5개 5권 가격을 구해요. 그 다음에 볼펜하고 합하죠. 그리고 나서 할인 금액만큼 빼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볼펜 한 개 가격이 공책 5권 가격 뒤쪽으로 가도 돼요. 얘와 얘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덧셈, 나눗셈, 곱셈, 뺄셈식이 모두 사용되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공책 5권의 가격. 그 5권의 가격을 알기 위해서 한 권 가격을 먼저 알아야 해서 나눗셈 먼저, 그리고 5권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곱셈, 그리고 볼펜 한 자루와의 합을 알기 위해서 덧셈, 마지막 할인 금액을 빼주는 것까지, 뺄셈까지 순서가 이어져요. 즉, 덧셈, 나눗셈, 곱셈, 뺄셈이 섞여 있을 때 나눗셈이나 곱셈을 먼저, 어떤 거 먼저? 순서대로 그거는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 중에 순서대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 기억해 주세요. 덧셈, 뺄셈이 한 묶음, 곱셈, 나눗셈이 한 묶음인데 덧셈, 뺄셈 묶음보다는 곱셈, 나눗셈 묶음을 먼저 해준다. 곱셈, 나눗셈끼리는 순서대로 또 덧셈, 뺄셈끼리도 순서대로 계산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 넣어서 계산해 볼게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나온 것부터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중에 먼저 나온 것부터 계산을 이어서 해준다. 덧셈, 뺄셈 묶음보다는 곱셈, 나눗셈 묶음이 먼저 그 다음에 순서대로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수 넣어 볼게요. 볼펜 한 자루 1,200원. 그 다음에 공책 한 권 9,500 나누기 10.
공책 5권 곱하기 5까지. 자, 그럼 공책 5권의 금액 나왔으니까 그 다음엔 볼펜과의 합, 그리고 할인 금액만큼 빼기. 자, 순서대로 1200 더하기 9500 나누기 10 곱하기 5 빼기 1000으로 계산하죠. 자, 그러면 1200, 나눗셈 먼저니까 1200 그대로 써주고 9500 나누기 10 해서 950 한 권 가격이죠. 거기에 5권이니까 곱하기 5 빼기 1000. 자, 덧셈, 곱셈, 뺄셈이니까 이제 곱셈 먼저 하겠죠. 1200 그대로, 그 다음에 950 곱하기 5 하면 4750 계산했고요. 빼기 1000. 그 다음엔 덧셈과 뺄셈 계산이니까 차례대로 1200 더하기 4750, 5950에서 빼기 1000. 그래서 지불해야 할 금액은 4950원입니다. 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밑에 있는 문제도 같이 풀어볼게요. 칸이 조금 좁은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3 곱하기 12 빼기 48 나누기 4 더하기 8이라고 되어 있네요. 곱셈, 뺄셈, 나눗셈, 덧셈. 자, 먼저 곱셈과 나눗셈을 해줄 건데 곱셈과 나눗셈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그럼 얘가 1번, 얘가 2번. 그 다음에 뺄셈과 덧셈 남았으니까 얘도 차례대로. 뺄셈 3번, 마지막에 4번. 이 순서대로 계산해보면 먼저 3 곱하기 12, 36. 그대로 나머지 써주고. 그 다음 뺄셈, 나눗셈, 덧셈이니까 나눗셈 먼저 48 나누기 4는 12. 그 다음엔 뺄셈과 덧셈이니까 36에서 12 빼서 24. 마지막 덧셈 계산하면 결과 32로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이 다 섞여 있는 식도 계산할 수 있어요. 다시 순서 정리. 곱셈과 나눗셈 먼저,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을 계산해준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 두 번째 문제. 미술관에서 관람객에게 기념품 750개를 3일 동안 매일 똑같은 수만큼 나누어 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어른 28명과 어린이 30명에게 2개씩 나누어 주었다면 오후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념품 개수는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럼 일단 알아야 될 게 하루에 나눠줄 수 있는 전체 기념품 개수를 구해야 하고 그 다음에 오전에 나누어준 개수를 거기서 빼주면 오후에 나누어줄 수 있는 기념품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할 일은 하루에 나눠줄 수 있는 개수. 전체 750개를 3일 동안 나눠준다고 했어요. 그쵸? 전체 개수를 나눠주는 날수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하루에 나눠줄 수 있는 개수를 알았으니까 오전에 나눠준 개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오전에 나눠준 개수는 몇 명이 들어왔는지 그 사람들한테 몇 개씩 주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먼저 입장객 수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 나눠준 개수. 한 사람에게 나눠준 개수. 그런데 입장객 수가 나눠져 있죠. 어떻게? 어른과 어린이로. 그럼 이제 오전에 나눠준 개수를 구했으니 오후에 나눠준 개수는 전체 하루에 나눠줄 수 있는 개수에서 오전에 나눠준 개수를 빼서 구하겠죠. 자, 순서를 보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죠. 하루에 나눠줄 수 있는 개수도 알아야겠지만 오전에 나눠준 개수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나눠준 개수는 나눗셈이고 오전에 나눠준 개수를 구하려고 봤더니 어른하고 어린이를 덧셈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나눗셈과 덧셈이 있을 때는 나눗셈 먼저, 그 다음이 곱셈인데 이거보다 덧셈이 먼저 가야 되니까 그렇죠. 괄호가 필요한 식이네요.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 식을 세워주면 아래 박스 안에 있는 식처럼 되겠죠. 전체 기념품 개수 3으로 나눠서 하루에 나눠줄 수 있는 개수. 그 다음엔 어른 관람객 수와 어린이 관람객 수를 먼저 구해서 한 사람에게 나눠준 개수 2개까지 곱한 다음 그게 바로 오전에 나눠준 개수죠. 마지막에 뺄셈. 나눗셈, 뺄셈, 덧셈, 곱셈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쵸. 덧셈을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괄호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칙 연산이 모두 섞여 있는 식에서도
의미에 따라서 먼저 계산해야 될 게 있다면 덧셈이나 뺄셈 중에 괄호를 사용한다. 바꿔서 얘기하면 괄호를 사용한 식을 먼저 계산해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순서대로 계산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사칙 연산이 다 섞여 있는 식에서도 괄호가 있다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산이든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계산해 주고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 중에 앞에 있는 것부터 계산해 주고 그 다음 덧셈과 뺄셈 중에 앞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계산한다. 이 계산 과정을 알고 있으면 어떤 식이 섞여 있든 상관없이 혼합 계산을 계산할 수 있겠죠. 수 넣어 볼게요. 전체 기념품 개수 750개를 3일 동안 나눠줄 거니까 3으로 나눠놨고요. 그 다음에 빼기 오전 관람객 수를 구하기 위해서 괄호를 이용해서 28 더하기 3 어른과 어린이 관람객 수 더해서 한 사람에게 2개씩 나눠줬으니까 관람객 수에 곱해서 계산한 결과가 오전에 나눠준 개수, 그래서 하루에 나눠줄 수 있는 개수에서 오전에 나눠준 개수를 빼주는 마지막 계산까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괄호도 있고 나눗셈도 있어요. 근데 문제 의미상 어떤 걸 먼저 계산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그쵸? 750 나누기 3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가면서 28 더하기 3에서 곱하기 2 해줘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이 순서가 달라지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칙 연산이 섞여 있건 어떻건 간에 혼합 계산에서는 괄호 안을 무조건 먼저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규칙에 의해서 계산해 볼게요. 750 나누기 3 그대로 써주고 괄호 안에 28 더하기 30, 58로 계산해줬죠. 뒤에 곱하기 2. 자, 그 다음에 나눗셈, 뺄셈, 곱셈이니까 이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750 나누기 3에서 250 계산 결과 빼기 58 곱하기 2. 그 다음에는 뺄셈과 곱셈이니까 곱셈 먼저 250 빼기 58 곱하기 2에서 116 계산, 마지막 250에서 116 빼주는 계산에서 오후에 나눠줄 수 있는 건 134개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복잡한 것 같지만 순서에 맞춰서 계산해 볼게요. 3 곱하기 12 빼기 48 나누기 괄호 4 더하기 8의 계산, 곱셈, 뺄셈, 나눗셈, 덧셈, 괄호 안 먼저, 그 다음에 곱셈, 차례대로 나눗셈, 마지막에 뺄셈. 순서대로 계산 이어가 보면 3 곱하기 12 일단 그대로, 빼기 48도 그대로, 나누기 4 더하기 8, 12로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엔 곱셈, 뺄셈, 나눗셈이니까 곱셈 먼저 3 곱하기 12, 36, 나머지 그대로. 그 다음 뺄셈과 나눗셈이니까 뺄셈 그대로 48 나누기 12, 4. 마지막 뺄셈 36 나누기 4 해서 결과는 32가 되겠네요. 그럼 사칙 연산이 다 섞여있는 혼합 계산에서도 괄호가 있을 때 없을 때 정말 계산 결과가 다른지 확인해 봐야겠죠. 두 가지씩 나와 있어요. 28 나누기 4 더하기 9 빼기 3 곱하기 5. 첫 번째 식에 괄호 없고 두 번째 식에는 뺄셈 9 빼기 3에 괄호가 있죠. 첫 번째 식 계산 순서 보면 나눗셈, 덧셈, 뺄셈, 곱셈이니까 나눗셈 앞에 있는 거 먼저 1번, 그리고 곱셈 2번, 덧셈, 뺄셈 남았으니까 차례대로 덧셈, 그리고 뺄셈 계산해 줄 거예요. 순서대로 계산해보면 28 나누기 4, 7, 나머지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엔 덧셈, 뺄셈, 곱셈이니까 곱셈 먼저 7 더하기 9 그대로 빼기 3 곱하기 5, 15로 바꿔줬어요. 그 다음엔 덧셈과 뺄셈이니까 차례대로 7 더하기 9, 16, 빼기 15. 마지막 결과는 1 나왔네요. 두 번째는 9 빼기 3에 괄호가 있을 때니까 괄호를 먼저, 그 다음에 나눗셈, 곱셈 차례대로 마지막 덧셈 해주기. 계산해보면 28 나누기 4 그대로 9 빼기 3은 6으로 바뀌었고요. 곱하기 5도 그대로. 그러면 나눗셈, 덧셈, 곱셈 차례대로 앞에부터 28 나누기 4, 7 결과 바꾸고 더하기 6 곱하기 5. 그럼 덧셈과 곱셈이니까 곱셈 먼저 7 그대로 오고 6 곱하기 5 30으로 바뀌었고요. 마지막 덧셈 계산 7 더하기 30이니까 결과는 37. 아까 결과가 확연히 다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사칙연산이 섞여 있는 혼합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아까 중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혼합계산에서는 연산 순서가 제일 중요하다. 연산 순서는 무조건 괄호가 1번. 만약에 괄호 안에 계산식이 여러 개 있다면 그 괄호 안에서 다시 곱셈, 나눗셈 먼저, 덧셈, 뺄셈 그 다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식에서 괄호가 해결됐다면 나눗셈과 곱셈을 차례대로 그 다음이 덧셈과 뺄셈을 다시 앞에서부터 계산해 주면 된다. 이 계산식은 어떤 계산식의 어떤 혼합 계산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순서니까 순서 잘 기억해서 앞으로 나오는 복잡한 계산에 실수 없도록 연산 연습해서 정확하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